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한번 올려주세요. 충격! 민주당 돈 봉투 의원 더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충격적인 영상 그리고 썸네일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최근에 점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수위들이 점점 더 악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한 5시간 전에 올라온 어떤 영상의 썸네일이 너무 악의적이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가 이제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보면서 이건 악마를 보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더 탐사와의 인터뷰 안에서도 정말 굉장히 보기에 역하고 불편한 그 기자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연관된 기사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영훈 목사님 관련돼서 기사가 오늘 나왔었는데요. 이영훈 목사님이 또 기자들 때문에 곤욕을 좀 치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주고 계셔서 그 기사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극복TV님 6,000명 넘겨보자 했는데 어제 6,500분 정도가 함께 시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또 주변에 널리 전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김관진 장군 컴백했다. 김정은 끝장낸다라는 이 조선일보 칼럼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굉장히 내용이 너무나도 참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 칼럼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께서 늘 언급하시는 키신저 박사가 미국과 중국 5년이나 10년 이내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오늘 언론의 기사를 봤거든요. 그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기사인데요. 목사님, 요 기사 한번 제목 한번 읽어주시면, 썸네일 내려주시고 이제 기사 올려주세요. 썸네일 내려주시고, 네, 기사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킥보드를 함께 올라탄 고교생들 택시와 부딪혔다. 그래서 일명 사망 사건이죠. 둘 다 아마 여학생 소녀들인 것 같은데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17살 소녀인데 어떻게 둘이서 같이 킥보드를 타고 저기 이제 면허가 없다고 저게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형 자전거 면허 있어야 되는데 면허가 없고 또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되죠, 사람이. 네네. 횡단보도를 건넌 건 사실인데 네. 횡단보도에 빨간불은 사람은 서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킥보드도 서야 돼요. 킥보드가 막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달려오는 택시와 부딪혀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얘기죠. 요즘에 근데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킥보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로로 이렇게 막 달려오시잖아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사실 저도 킥보드 타신 분들을 보면 그 같은 길로 안 가고 항상 차선 변경해갖고 돌아가는데 이거 꼭 그 원동기 면허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바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경우엔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나면 치명상입니다. 이렇게 숨지는 사고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타시면 좋겠다. 요즘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참. 두 번째 기사도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목사님,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건설노조 불법 집회에 대한 유감 표명 출석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밑에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저희 집회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꼭 청와대 앞에 뜰 같으네요. 네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달랐던 게, 광화문 애국 성도님들은 술이나 담배를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민주노총이 1박 2일 철야 이 어떤 시위를 한 집회 장소에는 술판이 벌어지죠. 안주도 아주 많이 먹고 버리고.
그 완전히 뭐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인근 편의점에 있는 모든 술들이 다 동이 나버린다 그래? 네, 동이 나가지고 그리고 쓰레기 아침에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나오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일 큰 차이점이 하나가 광야교회에서 저희가 철야를 할 때는 저희는 이제 기독교인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민주노총에 나온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으니까 밤에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아주 그냥 이제 좀 지저분한 그런 시위 집회가 노상방뇨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위 문화는 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변 분들에게는 굉장한 민폐를 끼치겠죠. 맞습니다. 아무데나 오줌 싸고. 다니시는 분들이랑도 막 싸움 나고 굉장히 이 좀 지저분한 그런 집회였다고 하는데 전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회가 열리면 저는 또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 광야교회를 또 한번 이렇게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같이 있습니다.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 조금 3,000명 미만이신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광야교회에 하루 그 사진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청와대 앞 광야교회 현장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1번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진도 먼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목사님 그때 이 현장에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 담요 중에는 내가 갖다 덮어준 담요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진짜 이때가 굉장히 추웠는데 저희가 이런 집회가 이어질 줄, 다 1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때 조나단 목사님한테 고생 아주 엄청 무지하게 살라게 했습니다. 아주. 네. 조나단 목사님 대단하신 게 그렇게 추운데도 양복 이외에 외투 하나 걸치시지 않더라고요. 장갑도 안 끼고. 예. 진짜 불의 사람이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양복 딱 파란색 양복 한 벌로 버티셨는지. 와, 지금 다 1번 눌러주시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제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광야교회가 열려서 청와대 앞이나 이렇게 바깥 아스팔트에서 이 무형의 교회가 펼쳐진다면 나는 또 참가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5번을 눌러서 화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광야교회가 또 열리면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시 한번 그 광야교회 현장에 참석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5번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세계 교회사에 아마 맞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될 거예요. 예. 노천 집회로 저렇게 한겨울에 아스팔트 맨 땅에 저렇게 풍천 노숙하면서 애국을 위해서 모인 교회. 맞습니다. 전 민노총이 아니고 술판 벌어진 데도 아니고. 굉장히 깨끗한 이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8개월 이상 진행이 됐는데 8개월 동안 하루도 집에 안 가고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야, 참 그 현장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목사님 진짜 이러한 현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런 현장이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인간들의 어떤 의지 가지고 저기 젊은 분들보다 또 연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내가 늘 잊지 않고 있는데 네네. 그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 지금도 생존해 계신가 거의 뭐 아주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것 같은데도 네. 늘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은혜 맞습니다. 충만 받으시고 참, 저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사연이 되게 감동스러운 사연들도 참 많으셨는데요. 예. 네, 좀 한 번 더 이런 만약에 아스팔트에 무형 교회가 열린다면 여러분 꼭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 되면 또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해서 총파업을 하면 할수록 국가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집회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합법적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속하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 건설로점은 건설 현장을 떠나서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또 손해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회사들이 마비가 되고 공장이 스톱되니까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은. 근데 저렇게 민주노총에 나와서 저렇게 하면 하청업체들은 더 큰 피해를 보더라고요. 실제 가서 하루라도 일을 해야 가족들 생계를 책임질 수가 있는데 저렇게 나와서 파업하고 노조가 일을 안 하고 되려 노조에 동참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도 보니까 화물노조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가 쇠구슬을 날리던가 거의 뭐 반살인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노조 문화, 이런 노동 개혁에 있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끝까지 노동 개혁을 이루어 가는지 이 대목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하여튼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18일이잖아요. 5.18 광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자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목사님. 영혼이 없다, 내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두 공연불 호평받은 윤 대통령 5.18 기념사. 선생님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게 광주의 민심도 한번 돌려보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근데 실제 내려가서 이렇게 연설을 해도 돌아오는 건 영혼이 없다, 비난, 비판 뭐 이런 것들만 지금 막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렵죠. 결국은 혹평입니다. 5.18 정신 이 헌법 전문수로 가겠다고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했던 게 있었죠. 네. 그 얘기 안 했다는 거. 또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저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했다는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광주나 5.18 단체나 이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흡족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 그 공약으로 5.18 정치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살펴보면 선거 기간 때 했던 게 좀 전략적으로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표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5.18 정신을 놓아야 된다. 정신을. 네네. 그 정신을 어떤 면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좌파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제 5.18을 해석한다면 네. 그걸 허락하겠어요? 난리가 좌파들 나겠죠.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5.18 정신을 해석해서 했을 때 그걸 헌법 수록을 원하겠죠. 그리고 이 5.18 관련돼서도 전광훈 목사님께서 광주역에서 5.18 연설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연설까지도 지금 굉장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최근에는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5.18 관련된 기자회견까지 하셨었거든요. 선생님 전광훈 목사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5.18 관련된 이 진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밝혀보자 하는 내용은 광주 시민들을 위한 연설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광주의 잘못된 생각들 5.18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견해들 입장들 있죠. 예. 그런 걸 좀 깨고 이제 한 40년이 지나가는데 네. 전 목사님의 그 연설 설교를 듣고 돌아서야죠. 잘못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다는 걸 알고 네네. 돌이켜야지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 5.18 관련돼서 계속해서 연설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CIA 보고서에 의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 5.18 당시에 그 안에는 이 김대중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어떤 선전 선동이 있었던 것으로 미국 CIA 보고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 정보를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광주 시민들이 자기 자식과 같은 젊은 청년들에게 총을 쏠 수가 있었겠느냐. 절대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CIA 보고서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5.18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혜택 중에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유공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진짜 유공자인지 아닌지 좀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가짜 유공자들이 그 안에 있어서 가짜 혜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망언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망언 정도가 아니라 5.18 단체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고발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광주에 가서 아마 또 조사받으라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자기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되는데 광주까지 아마 꼭 오라 그럴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5.18이 무슨 성역화가 돼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럼 왜 유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예. 유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 얘기하고 북침이라고 해도 처벌하지 않고 남침이도 북침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고 5.18은 그러면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좌편의 의견과 우편의 의견은 똑같은 사건에도 자유가 있는 것이죠. 네.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5.18에도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이거는 아주 반헌법적이죠. 이건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맞습니다. 참.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무고한 시민분들의 희생이 있는데 그분들의 희생은 국가가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지만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유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라고 들어와서 가짜 유공자. 이게 문재인 때 유공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도 확인을 했는데 문재인 때 갑자기 5.18 유공자가요 배로 확 늘어나요. 아니 어떻게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유공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5.18 당시에 80년 5월입니다. 80년 5월 5.18 전후에서 그 광주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다 칠 때 거기에 시민군으로 참여했다든지 때로는 개헌군은 그러면 왜 군인들은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은 왜 그 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안 합니까? 맞습니다. 참. 그 5.18과 전혀 관계없고 광주에 간 적도 없고 뭐 직장에서 때로는 뭐 파업한 거 때로는 언론 노조에서 무슨 서울에 무슨 뭐 신문사에 앉아서 뭐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 기여한 건 인정하더라도 그게 5.18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공자 관련돼서 혜택을 받는 그 검토하는 걸 보니까요, 목사님 장애 14등급만 나와도 유공자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14등급이 어떤 외형적으로 어떤 상처만 나더라도 그 상처만 나도 14등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이 사람 5.18 당시에 그때 어떤 군경들에게 맞아서 상처가 났던 사람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런 증언만 있어도 5.18 유공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후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당시 뭐 직접적으로 뭐 사진을 찍었대거나 뭐 현장을 채증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났죠. 맞습니다. 응? 참. 내가 봤다 옆에서 그거 가지고 그거 유공자의 봤다는 게 조건으로- 인정할 만한 무슨 뭐 증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유공자의 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서 유공자를 만들어준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너무 허술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들은 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 안에는 가짜로 들어가 있는 유공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가짜 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광주의 5.18 단체에서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5.18에 직접적으로 관여 없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 네. 비서관들, 언론인들, 그 당시 14살짜리가 무슨 김경수 민주화 운동한 것하고 5.18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한 걸 왜 5.18에다가 갖다 연결시켜서 묶어서 보상을 해줍니까? 맞습니다. 그건 따로 무슨 보상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신 5.18 연설 같은 경우엔 더 명확한 진실을 밝혀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해주자라는 취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말하는 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실기보다는 그냥 전광훈 목사님이 딱 나오면 망언이라고 하는 막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저 광화문 애국 세력을 공격시켜서 세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빨리 진짜 언론 개혁도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5.18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랜만에 이제 또 40%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돌파, 국민의힘은 46.9%, 한일 정상 위령비 공동 참배는 좋은 결정이었다. 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한일이라고 얘기만 나오면 반일 프레임에서 다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매국노처럼 지금 또 프레임을 씌워서 가두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조차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를 해내려면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력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자마자 이걸 뒤에서 받쳐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수십만 장을 찍어다가 대국본 조직 자유마을 3,506개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 쫙 깔아 놓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과연 그러한 서포팅이 가능한지 매우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목사님 또 이번에 자유통일당 또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광훈 목사님께서 자유우파, 자유애국 세력, 광화문 세력 중에 혹시 국민의힘에 입당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탈당을 해서 자유통일당으로 넘어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을 통해서 200석을 만들다는 계획이 있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충정과 애국 어린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참. 오히려 전광훈 목사님을 자꾸 잘라내려고 그러고 비판하고, 또 전광훈 목사님에 지지한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바른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통일당으로 또다시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각계전투로 각자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는 다 자유롭게 탈당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힘을 모아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탈당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탈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면 탈당을 하고 다시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할 수 있는지 그 간략한 좀 쉬운 영상을 좀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다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해서 광화문 자유애국 세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고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요즘에 최근에 김남국 의원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송영길 전 의원이었죠. 그 돈봉투 사건이 떠들썩했는데 이 김남국 의원 때문에 이게 쏙 들어갔다가 근데 다시 또 이 수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내용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돈봉투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 실체가 드러났다.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 이 전당대 때 얘기죠. 당대표 뽑는 건데 전당대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등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요 특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고발 조치해야죠. 맞습니다. 선생님 근래에 이렇게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막 코인이라든지 돈봉투라든지 이런 막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게 기사로 나왔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거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거에는 없었겠습니까? 저게 2021년도 더불당이 그때 전당대회 때만 돈봉투 사건이 있었겠어요? 예, 맞습니다. 참. 그 전에도 당연히 저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수면 위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질타하고 있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해왔고 김남국 의원조차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기는 라면밖에 안 먹고 가난하고 청빈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 떨어진 운동화 신고 맞습니다. 후원금도 가장 많이 걷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청빈을 내세우고 가난을 내세우고 서민을 위해 살겠다라고 내세웠던 국회의원들이 뒤로는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단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많은 돈들을 뒤에서 더러운 돈들을 꼬불치고 있는 돈봉투당이었다라는 실체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돈봉투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점점 더 많은 돈봉투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총선 전에 다 좀 들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전에 다 싸그리다. 내년 선거에 저 사람들 다 못 나옵니다. 이제. 맞습니다. 예. 저 잡히면 이게 조사 중에 있는 사람도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 판결이 되기 전에는 나올 네네. 수는 있는데 네네. 법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나오면 예. 안 되는 거 안 아닙니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람한테 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유마을 빨리 조직해가지고 낙선 운동 해야 됩니다. 저런 의혹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좀 깨끗한 정치가, 건강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우려고 했던 건국 정신을 위한 정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마을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네,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봉투 피의자, 민주당 피의자라는 거는 감옥 갈 사람이죠. 네. 민주당 의원 더 있다. 검찰 수사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송영길 전 의원을 통해서 돈봉투가 드러났는데 이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더 많이 있다라는 정황들이 막 포착이 되고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김남국 의원이랑 돈봉투 더불어민주당이랑 이 두 뿌리가 뽑히면서 이재명의 생명도 곧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되면. 저 이재명의 책임을 지고 네. 당에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뒷문을 열어줘요. 탈당할 기회를 줘서 탈당서를 내더라도 당에서 탈당 원서를 안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조사부터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김남국이도 그렇고 송영길이도 그렇고 탈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럼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나중에 또 탈당했다가 얼마 세월이 지나면 또 복당시켜요. 예, 복당을 시키고 이게 전형적인 민주당의 방법이에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위성정당 차렸다가 지금 쓱 들어와가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 입당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당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편법을 쓰는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어서 이 돈봉투로 물든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들이 빨리 지금 올라와야 국민들이 총선 앞두고 올바른 결정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 아마 저 댓글에 계속 그 국민의힘에 탈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전에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라고 올려주는데 그 아까 물어보신 그분 아닌가요? 아, 고 할머니. 네네. 그렇죠. 그 우리 광화문에 네. 청와대 앞에 예배할 때 그 제일 앞에 있던 할머니 늘 제가 눈에 어른거리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누가 아마 댓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먼저 천국에 가서 상이 굉장하겠죠. 네 맞습니다. 참. 선생님 그리고 아까 전에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이거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현직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일본 저번에 정상회담 한 거에 대해서 네네. 대통령을 갖다가 저렇게 용산 총독부라고 그러고 이야. 저렇게 일본 옷을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을 임일본 옷을 입혀서 저런 식으로 편하하고 일장기하고 우길기를 저것다 옆에다 놓고 진짜 비열합니다. 참. 저런 거 만든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저 사진 좀 넓게 띄워보세요. 밑에 그림 빼고.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야, 참. 현직 대통령 저건 가짜죠. 얼굴만 갖다 도용하고 저 의상이나 복장 같은 거는 저 일본 총리 와서 아마 같이 서서 사진 촬영한 거라 아마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저걸 뭐 장난이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건 처벌 아니면 받아야 실수입니까? 아니면 뭐 재미로 한 거예요? 저 밑에 보면요 수령의 한 줄 평 그래가지고 또 그 북한 그 인공기 있죠 밑에 네네. 수령의 한 줄 평 참.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진짜 좌파들이 악랄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머리 같은 걸 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그걸 발로 막 차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들여놓고 그것다 막 뭐 던지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하고 좌파들이 정말 비열하고 저급합니다. 지금 또 소개시켜 드릴 내용 또한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썸네일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맥락인데 전광훈 목사님을 향한 비난, 악마를 보았다라는 이 주제예요. 요 관련돼서 먼저 최근에 더 탐사에서 너라 스튜디오에 왔어요. 전광훈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더 탐사라는 곳이 어디냐 클로즈업을 좀 해주세요. 더 탐사. 한동훈 장관의 집을 스토킹하다가 지금 법적 공방까지 걸려 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에 있는 모 술집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퍼마시는 걸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 그게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사 비슷한 집단이고 이걸 김의겸이라고 하는 정당의 의원이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버한테 제보를 받아서 협업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거짓 누명을 씌우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화가 나서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저는 저 술집에 안 갔다에 장관직 걸겠습니다. 라고 말까지 했었던 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더 탐사라는 유튜버들이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너라 TV 서브 채널에 그 인터뷰 영상 전체가 2시간이 넘는 영상 전체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 기자가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정말 참 이게 그 인터뷰가 이루어진 건 전광훈 목사님께서 더 탐사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셔서 이제 선의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의문이 있는 궁금한 사안들을 다 물어봐라. 나는 솔직하게 다 답변을 해주겠다. 라고 선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선의를 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계속하는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불쾌하고 역한 질문들만 이어갔습니다. 기자라고 보기엔 어떻게 저런 질문을 기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역하고 수준 낮은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엔 입에 담기도 더러운 내용들로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사역 초창기 때 다로 가시는 과정 중에 징계로 인해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관한 질문을 이 여 기자가 하면서 목사님, 근데 그거 시신유기한 거 아닙니까? 그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었던
김세희라고 하는 전직 기자요 현직 유튜버가 운영하고 있는 가로 세로 연구소의 위성 채널인 세이엔터라는 채널에 5시간 전에 이런 썸네일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썸네일 좀 올려주세요. 오늘이요? 오늘 올라온 겁니다. 올려주세요. 충격 영상 아기 시신유기 하고 세이 충격 영상이라고 됐네. 세이라고 네. 됐네요. 이게 세이엔터라는 가로 세로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가로 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채널에서 세이엔터라고 하는 채널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더 참사인지 그 채널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따가지고 이 내용을 김세희라고 하는 현직 유튜버가 운영을 하는 건지 누굴 통해서 만든 채널인지 그 세이엔터라고 하는 채널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려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악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썸네일에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아무리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 공격을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와 같은 조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더 탐사라고 하는 그 여 기자가 목사님께 그 시신유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께서 그거 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와 같은 질문을 이어갔고 이걸 자칭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김세희 산하기관의 채널에 이러한 썸네일을 올려서 또 한 번 조롱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게. 근데 저들에게 선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스토킹이나 하고 그리고 없는 말로 거짓을 해서 술집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 술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찾아 들어와서 질문마다 전광훈 목사님께 질문한 내용 자체가 목사님 빤스라는 별명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 이게 질문 맞습니까? 조롱과 공격, 비난 목적으로 여기 앉아서 2시간 내내 조롱 방송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화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속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바깥에 있는 저희도 그렇게 화가 났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마 근데 그 기자는 목사님께서 화를 내고 어떤 액션, 돌발 상황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끝까지 정말로 속에 있는 진심만을 쭉 전하시더라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런 행태에 자신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더러운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목사님,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40년 전에 있었으니까 뭐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시신육이라는 것은 오히려 아기가 숨을 거뒀을 때 집에다 방치해 둔다든지 김치통에 넣었다든지 냉장고에 넣었다 이런 뉴스 많이 있죠. 예. 그럴 경우가 시신육입니다. 어디를 옮겨놔. 그런데 사모님께서 자신의 아기가 이렇게 아프니까 없고서 목사님은 신방 가셨고 그 당연히 병원에 갔고 의사가 고만을 했고 그래서 의사가 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사모님이 법적 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리대로 된 것인데 왜 시신육입니까? 그리고 가정사로서 이거는 엊그제 일도 아니고 40년 전에 네. 얼마나 가슴 아픈 기억이고 네. 또 전 목사님이나 사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픔 있는 오랜 세월이 갔다고 하지만 가슴 속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조롱거리로 삼는 저런 인간들은 사람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법적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못하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꼭 시청자분들에게 틀어주라고 하신 영상이 있으니까요. 나가시지 말고요. 한 11시 반이나 50분쯤 되면 가장 많이 들어와 계실 때 전광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라고 보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썸네일 내려주세요. 네, 꼭 그 영상 볼 때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네, 이영훈 목사님 관련된 다음 기사. 네, 여기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 논란 한겨레에서 나온 거네요. 네. 무슨 이단 논란이 있어요? 전광훈 편 서나? 편이 무슨 편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주사파를 잡자. 네. 이게 왜 나왔냐면 어제 이제 자유통일당 개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소식 때 이영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기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또 굉장히 또 힘들게 이영훈 목사님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용 설교 영상을 저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설교 영상 저희가 또 짧게 임팩트 있게 편집을 해왔거든요.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 내용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네, 맞아요. 이영훈 목사님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복음 통일. 할렐루야. 저는 월남 가족입니다. 우리 할아버님께서 북한 공산당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월남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하신 말씀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는데 제일 먼저 공산주의로 인해서 핍박받고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이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고는 이때에 이 자유통일당이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세움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유통일당이 가장 사명을 중요한 것은 받았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공산당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통일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좌파, 주사파 사상에 의해서 많이 물들어 있고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의분만 크리스찬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멸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멸해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십자가 보험 앞에는 두려워 벌벌 떠는데 여러분이 십자가 보험을 두고 나가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복음통을 이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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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복음만이 위대한 승리의 기적이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전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는 예수 십자가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에 둥지 틀고 있는 주사파는 십자가 능 옆에 뿌리 뽑힐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뿌리 뽑히면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건 자유통일당이 하고 있는 주사파 척결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목사님? 본인이 이제 이용호 목사님께서 네. 자신이 이제 월남 가족 네. 이북에서 내려왔고 할아버지가 그 내려온 이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좌경화돼 있다. 좌편향적이다. 이용호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단 논란이고 무슨 정강은 편이 어디 있습니까? 애국 편이지 나라 편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사 자체가 한겨레에서 나온 거 보니까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기사를 썼고 또 이영호 목사님께 전화해서 막 그 상당한 어떤 괴롭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언론에서 하도 힘들게 괴롭히니까 나는 전광훈 목사에게 애국운동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외국으로 나가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 그런 상태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자유통일, 복음통일, 주사파 척결운동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라든지 순복음에 계신 목사님들이 어떠한 그걸 품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오히려 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굉장히 우파죠. 애국자들이고 예. 최자실 목사님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원을 세운 것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네.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세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늘 지금 무덤 있는 자리 그 꼭대기 올라가셔서 최자실 목사님 기도하셨고요. 굴에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뭐 조영규 목사님 아버님도 그랬고요. 조두천 장로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시고 순복음교회 전체가 순복음 교단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러는데 네.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 거기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 애국 우파죠. 맞습니다. 네. 참.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그 처음 전광훈 목사님 애국운동 할 때부터 함께 뒤에서 얼마나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앞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면 공격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자유통일당의 앞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여의도 시대를 개막했다. 전광훈 목사님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좀 올려주시면 텍스트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자유통일당은 16일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중앙당사를 내고 여의도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굿피플 빌딩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개소식에서 오늘 내린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1200만 기독교인들의 30만 목회자들에게 25만 장로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유통일당의 여의도 중앙당 개소식을 축하했다. 우리 자유통일당 그 고영일 대표가 지금 현재 대표죠. 맞습니다. 예, 법적으로. 네. 예. 그 지금 이 당사 자체가 국민의힘 옆에 딱 붙어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앞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자유통일당이
이 자유애국 세력에게 얼마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모르니까 계속해서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입당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축출을 하겠다.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같이 해서 도와주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싫어하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하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러면 광화문 애국 세력 우리 자유통일당에 모여서 우리 자유애국 세력을 지킬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보자라고 이제 깃발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다음 기사도 읽어보니까요. 아니요, 그 다음 기사 그 밑에, 네네, 그 밑에 전광훈 목사는 한국 기독교가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확신이 부족했다면서 신창섭 교수님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4년씩 총선 2번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 또다시 조언을 들었다면서 꾸준히 매진한 끝에 20대 총선에서 77만 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 77만 표의 성과를 냈고 그때부터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 총선에서 기독교라는 당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77만 표,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사실? 엄청난 숫자라고도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예. 어떻게 교회들이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당은 당대로 찍고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지하는 사람 찍고 네. 당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해달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 77만 표에 그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아직도 약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자꾸 정교 분리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게 예, 선을 거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지. 그리고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빛을 내고 맛을 내서 그 더럽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곳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환하게 밝게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참 특이한 건 교회가 다른 모든 영역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정치는 들어가면 안 돼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정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도 말이죠. 우리 초대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세요. 맞습니다. 예, 교회 장로님이시고 예. 그때 장로님들의 역할은요 목사님 이상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예.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회를 담임한 교회가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많았어요. 또 재헌국회 초대 국회에는 예.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이렇게 진출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권유도 해서 목회 잘하고 계시던 목사님들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초기에 건국의 토대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님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재헌국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다했고 심지어 훨씬 전에 있었던 3.1 독립운동 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앞장서서 수고하고 또 핍박과 어려움에 감당하면서 나라를 지켰는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좀 제대로 된 교육과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좀 바르게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정치계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들에게 임한 어떤 정치 영역에서의 일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역할 자체를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라는 말로 끊어버린다면 이거 직무유기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정계 진출에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 보면 선생님 기존의 국회의원들 보면 약 40% 정도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에만 들어가면 당론에 휘말려서 그 당론대로 안 하면 다음에 이 공천권을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가치를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가치를 드러내기보다 당론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모습들을 수십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실현해 보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그 힘을 주셨는데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대다수 많은 우리 애국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앞장섰고 그럼 그거 잘못된 겁니까? 또 3.1 만세운동 네. 유관순 열사부터 안중근 의사 기독교인입니다. 예. 다 철저한 기독교인들이죠. 그 잘못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3.1 만세운동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로 물들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네.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 좀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지난 75년 동안 우파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 이후 보수정당이라는 당이 자기 당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이명박 대통령을 감방에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단합해서 힘을 모아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은 기독교인들을 나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가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합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면 1,200만 표는 모두 자유통일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유통일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도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으며 자유통일당이 이번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그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연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 헌장이 있다면 지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 헌장이 우리 자유애국 세력과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평화합시다! 해결하고 미국 놈들 오래된다! 자주 없이 평화합니다! 한미동맹 대기하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유 마을 완성하자.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용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